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고, 여권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해 여야의 경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과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찰 등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라도 도난 사실을 모른 채 소유했을 경우 몰수하지 않는 현행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자 감소 등을 감안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같은 기본 교육기관의 조정 문제에 대해 가급적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중창조인 만화 희찬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조계종 초대종정 하남 스님과 대강백 탄허 스님, 만화 희찬 스님을 기리는 사진전과 사진집 출간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는데요. 여권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야의 경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첫 발걸음은 바로 조계종 총무원으로 향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꼭 필요한 때라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정말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큰 스님들 지혜가 꼭 필요할 때 같습니다. 특별히 화합과 상생을 당부한 원행 스님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보궐선거 완주에 대한 안 대표의 의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중도를 잘 택해서 치우침 없이 이렇게 모든 국민들을 보듬어 안아주시는 게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은 완주하실 생각이십니까? 끝까지 가서 반드시 정권교체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이미 나경원, 오세훈 후보 등 예비 경선 진출자를 가려내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역시 안철수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 여부입니다. 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는 이 막판이라도 성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믿고 싶고, 그리고 아마 단일화되지 않으면 공멸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의 2파전 경선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봄을 가져올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은 박 전 장관의 출마 선언 당일 공개 일정 없이 축하를 전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제안했습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승부의 결과에 따라 정권 재창출 혹은 정권 교체를 판가름하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시청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과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성 문제가 선거 판세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의 수성이냐, 국민의힘의 탈환이냐를 놓고 격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고돈 전 시장의 불명예 퇴진,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현주 전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이 도약하는 꿈, 대한민국이 융성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이 실현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 이현주가 선봉이 되어 부산에서 부산을 변화시키고 정권교체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을 위한 컷오프 대상자가 발표되면서 후보자 사이의 경쟁은 더 달궈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정치 신인 박성훈 예비후보는 경제 전문가를 내세우며 인지도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예비후보들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과거에 가졌던 자긍심을 시민 여러분들이 다시 느끼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따로 똑같이 전략으로 3명의 후보자가 경쟁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의 김영춘 후보에 무게중심이 쏠리지만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변성환 행정부시장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부산의 운명이 곧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부산이 깨어나면은 대한민국이 깨어납니다. 부산의 자부심을 다시 찾읍시다.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2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민주당의 수성이냐, 국민의힘의 재탈환이냐를 놓고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정치권의 자성과 성찰을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따라와 주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이게 반응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의 판단이나 민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개인 자격으로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김정재 의원은 난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좋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당분간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불교계 역시 남북미 대화 재개 여부를 주시하며 대북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정세는 명백히 변곡점에 진입했다면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모두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보건의료 협력, 도쿄올림픽 공동 단일팀 등 남북협력 사업 구상을 연이어 내놓으며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느끼는 위협의식을 좀 줄여줄 수 있고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역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일들이 잘 되도록 우리 불살도도 힘을 합쳐야 되시고 불교 문화를 세계에 전한다는 그런 이념으로 합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 갖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불교계에도 큰 관심사입니다.
불교계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장안사, 유점사 복원 등 다양한 대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불교계는 남북관계 복원을 기다리며 북한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기점으로 꼬여있는 남북관계의 실타래가 다시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사찰 등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라도 도난 사실을 모른 채 소유했을 경우 몰수하지 않는 현행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달 24일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도난 문화재라도 그 사실을 모른 채 해당 문화재를 소유했다면 선의 취득으로 인정해 몰수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을 고쳐 문화재 출처와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선의 취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난 문화재라도 10년이 지나면 사고 팔 수 있는 현행 문화재 관련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거나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도난 문화재가 개인 소장품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회수가 보다 용이해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자 감소 등을 감안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같은 기본 교육기관의 조정 문제에 대해 가급적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대적 언어와 사고에 맞는 불교 개론서도 연내 발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의 새해 사업 계획을 김호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를 넘긴 승가 기본교육기관 조정안이 올해는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기본교육기관 조정에 대한 추가 의견을 보완해 가시적 조정안에 다가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각 사찰 승가대학으로부터의 절충점 찾기가 관건입니다. 통합 내지는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통일된 의견으로 완전히 이제 합의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통합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출가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본 교육기관 재조정은 필수로 여겨집니다.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 승가 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원은 진우 스님 취임 이후 강조해온 불교 개론서도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현대적 언어와 사고로 재구성해 전법 활동이 폭넓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 승가 교육의 기본서로 이제 넣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일반인들까지도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단계별로 개론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도 강화합니다. 교육의 90% 정도는 비대면으로 하되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현장 연수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연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비대면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마트한 시대에 대응하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8대 교육원 집행부가 내건 구호는 승가 교육은 불교의 미래입니다. 현재 승가 교육 핵심 현안인 교육기관 정비가 올해 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천태종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제120회 동안거 해제식 이후 전국 말사 주지 인사를 단행하고 사령장을 수여했습니다. 천태종 말사 중 제일 큰 규모인 부산 삼광사 주지에는 영재 스님이, 종단 내 수도권 최대 사찰인 분당 대광사 주지에는 총무부장 월장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이 서울에서 외빈 등을 접견하는 관문사 주지에는 경혜 스님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구 대성사 주지의 도원 스님, 대전 광수사 주지의 장호 스님 등이 임명됐습니다. 천태종은 4년에 한 번씩 전국의 모든 말사를 대상으로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이번에 임명된 주지 스님들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계종 초대종정 하남 스님과 대강백 탄허 스님, 월정사 중창조인 만화 희찬 스님은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의 법맥을 잇는 대선사들인데요. 월정사가 만화 희찬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새 스님의 사진전과 사진집 출간, 세미나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사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흰눈이 가득 쌓인 오대산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아래 불교 정화에 앞장섰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제의 대처승 정책 등에 맞서 흐트러진 한국 불교의 기강과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1966년 월정사 적광전 중창불사 현장도, 1970년 사부대중과 함께한 스님들의 모습도 흑백 사진에 담겼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중창주 만화 희찬 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5일부터 성보박물관에서 특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만화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초대종정 하남 스님과 대강백 탄허 스님 등 월정사의 법맥을 잇는 이른바 오대산 삼화상의 평소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화상이 오대산을 상징하는 주인이시라서 이 세 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것이 한국 불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후학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어떤 구감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하고자. 이를 위해 월정사는 삼화상 스님들의 사진을 소장한 고승 대덕 스님이나 불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모은 사진 기록은 전시회를 시작으로 다큐와 사진집 발간으로 이어져 오대산의 버팀목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스님들의 정신을 기를 예정입니다. 사진을 가지고 근현대를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게 새로운 시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기획 가지고 다큐를 찍는 거는 불교 쪽에서는 처음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오는 4월 16일엔 만화선사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삼화상을 기억하는 문중들의 인터뷰 영상은 월정사 유튜브를 통해 다음 달 초부터 소개될 예정입니다. 월정사는 근현대 한국 불교사를 정리하는 이번 기념 사업이 문도회의 자부심을 높이고 나아가 포교 차원에서 한국 불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처님 법이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그게 뭐 사라지거나 또 소홀해지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 뿌리와 연결된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1940년대 이후 사찰 중흥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희귀한 사진들을 담은 새해 달력을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는 근대 봉선사 불사와 관련된 희귀한 자료 사진과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들로 구성된 신축년 달력 2만여 부를 제작해 사찰을 찾는 신도와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축년 봉선사 달력은 사찰 풍경과 성보문화재 이미지를 사용해온 기존 달력과는 달리 봉선사의 기억이란 주제로 1940년대 한국전쟁 이전의 봉선사 가람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 범종각 재건불사 모습 등을 현재 모습과 함께 실었습니다. 달력에선 1968년 25교구 본사로 지정된 뒤 사무실이 없어 본말사 회의를 의정부의 학교 교실을 빌려서 진행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고, 1971년 제1회 보살계와 가사불사 동참 사진이 현재 우란분절 사음법회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수도권 이전 논의가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경주 캠퍼스에서 법인 주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주 캠퍼스에서 어제 열린 주례회의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과 상임이사 성월 스님, 박기련 사무처장을 비롯해 법인 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경주 캠퍼스는 상당히 이기의식이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입학 정원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그런 여건이. 앞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법인 중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주 캠퍼스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평생을 선원에서 정진한 수자 스님이 부처님 탄생과 깨달음의 여정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인도 네팔 성지 순례길을 펴냈습니다. 월간 해인지 편집장을 지낸 각전 스님은 불자라면 꼭 한번 순례를 떠나야 할 곳으로 꼽히는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성지를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풀어낸 기행문 인도 네팔 순례길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부처님의 삶, 나의 존귀함을 찾는 길이란 부제를 붙였고 인도 북부 델리에서 시작해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어지는 약 5,200km의 대장정을 담았습니다. 순례길을 펴낸 각전 스님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해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출가해 해인지 편집장을 거쳐 미얀마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머물렀고 지금은 통도사, 쌍계사 등 선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는 정치인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여야 정치권이 선거 때만 불교계에 공을 들이는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항상 잊지 않는 참된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